강기정, 김영춘, 이수진 리스트업. 자, 강기정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이강세라는 광주 총국장의 광주 MBC의 사장을 지냈던 이 사람하고 자기는 뭐 그동안에 교류가 없어서 3년 만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의 돈을 들고 오면 청와대에는 다 들어올 때 말하자면 이렇게 이 검색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킨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응? 그 사람이 그렇게 했겠어요? 다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 같이 다 여러 가지, CCTV도 있고 있는데 그렇게 했겠어요?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강기정이가 얘기하는 거, 강기정이가 받았는지 어쨌는지 저는 그거는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요새 저 사람들 껄떡하면은 고소하고 이러는데 중요한 거는 5천만 원을 검색대에서 통과를 하느니 마느니 이러면서 엉뚱한 곳으로 물타기 하고 시선 돌리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강기정이가 자기 정무수석 집무실에서 바로 이 이강세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되면 몇 가지 룰이 있어요. 이 외부 인사, 특별한 사람 외에는 즉 민원실에서 다 만납니다, 여러분. 청와대 내부까지 더구나 정무수석이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은밀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서동에는 웬만한 사람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2, 3년 만에 만난 이강세를 민원실이 아니라 그동안에 연락도 잘 못했는데 자기 집무실로 불렀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 냄새납니다. 너무 풀풀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이 강기정이하고는 보통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친구들이 오면은요, 웬만하면은 일이 있어도 집 근처에 커피숍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 온다 하더라도 거실에서 만나지, 야, 우리 안방으로 들어와 이러면서 안방에서 만나지는 않잖아요. 바로 강기정이가 정무수석 집무실에서 만났다는 건 안방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자, 그래서 지금 기동민이는 이제 검찰 수사를 이미 받았고요. 그 다음에 김영춘이 지금 부산시장의 민주당 후보로서 여론조사하면 1등 나온다는 이 김영춘이는 지금 검찰에 가서 이제 검찰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영춘이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검찰에서 오라고는 했지만 난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수진이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수진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비례 이수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야, 여기에 낄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이수진의 오지랖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노사모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던 미키룩, 예, 여러분이 미키룩이라는 이름을 잘 알고 계시죠? 이상호는 이미 8천만 원을 라임에서 받아가지고 구속을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라임에서 관계된 사람들은 이혁진이를 비롯해서 튀고 시간을 많이 벌어준 거예요. 왜? 추미애가 와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여의도의 저승사자라는 이 금융수사팀을 다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런 이제 펀드라든가 금융범죄 이걸 했던 사람들을 다 시골로 좌천을 해버리고 지금은 봐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강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검사들을 거기다 박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 주변에 의사들도 있고 그러시죠. 그러면 이 전문의들한테 보면 그래도 의사고시 했으면은 내가 귀가 아픈데 정신과 선생님한테 또는 신경과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아닐까요? 이러는데 제가 아주 아는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자기 한 분야를 들이파다 보면은 사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나도 인간이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의 연쇄성 이것도 이제 연결이 안 될 때도 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자기의 다 특징이 있고 자기의 전담이 있는데 그거를 다 판을 흐트려 놔가지고 완전히 고스톱판 이렇게 흐트리듯이 판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 이 금융수사본부는 여러분한테 저 고스톱을 예로 들기가 좀 하지만은 여기서 제가 이기고 있었어요. 내가 쓰리고를 할까? 이 정도까지 이제 해갖고 투고까지 갔습니다. 너무나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의 죄가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 청와대 뭐 이쪽에서 추미애 쪽에서 추미애하고 저하고 고스톱을 친 거죠. 근데 추미애가 보니까 이러다가 다 말려 들어가겠다. 내가 청와대 아그들한테 이때 점수 따야지. 그래야지 내가 친문에 말하자면 등을 얻고 서울시장도 가고 내가 대선 후보도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미애가 왜 이렇게 소설을 쓰세요? 이러면서 저를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걸 쓰리고로 그냥 엎어버릴까 이러는데 추미애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냥 확 고스톱판을 그냥 뒤집어 엎으면서 나 안 해! 이러면서 나간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말하자면은 사모펀드 게이트에서 모든 금융수사팀을 엎어버린 추미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라인펀드의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입버릇처럼 한 말이 뭐냐. 금감원이고 민정실이고 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런 말을요, 일개 사모펀드에, 스타모빌리티에, 그것도 뭐 엄청나게 영어는 썼지만은, 일개 이 말하자면은 사모펀드에 돈줄을 댄 사람이 이게 할 말이 아닌 거죠. 네? 정말 비례대표 이수진이에요. 이정옥님. 와, 이 아줌마도 진짜 보통 아줌마 아니네. 네? 하여튼 지금 여기에 있는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비롯해갖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 와 대단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누구 한 명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없네요. 다 숟갈 들고 뭐 포크 들고 나이프 들고 한 점의 고기라도 땅에 떨어져서 흙 묻은 고기라도 얻어 처먹겠다. 주워 먹겠다. 이러면서 달려든 거네요. 기가 막히네요. 자 그런데 추미애의 문제점을 한번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강기정, 김영춘, 이수진 이 리스트업. 이제 좀 이따가 추미애 말이 나올 겁니다. 추미애는 일단 그 수사팀을 해체시킨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가 그동안에 뭐라고 했느냐.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고를 하지 않고서 추미애하고 이 이성윤이하고 뭉갠 거죠. 그래서 이 옵티머스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이는 부들부들 떨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제 칼을 저는 뽑을 거라고 봅니다. 왜? 사람은요, 모르면은 분노의 역치가 낮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모르면. 근데 윤석열은 이른바 금융사기라든가 금융비리,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조국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윤석열이가 부르르 떤 거예요. 이걸 보고 나면 윤석열이는 이런 더러운 시키들이 있나? 이러면서 이거는 정말 나쁜 놈들이다. 윤석열이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조국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 좀 봐줘. 박상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조국은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마도 나쁜 놈이다 하는 대신에 아마 윤석열은 이거 나쁜 년 아니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연소리를 이 방송에 했는데 나쁜 놈, 나쁜 년, 조국, 추미애 이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전후라는 게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정권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나쁜 년이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또 재밌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자, 그동안에 옵티머스 문건이 있었는데 추미애가 뭐라고 했느냐. 이 옵티머스 문건이 이제 이 강민국 씨 뭐 해갖고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간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근데 추미애가 계속해서 가짜. 소설 쓰시네. 그건 가짜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하고 있는 문건하고 옵티머스의 말하자면 언론계와 정계에서 이 폭로되고 있는 문건하고를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진짜였습니다. 근데 추미애가 가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추미애는 완벽한 옵티머스 사기의 조력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추미애 감방갑니다. 추미애 감방가요. 저도 이 사실을 이렇게 쫙 기사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는데 제가 오랜만에 제 입꼬리가 싹 올라가더라고요. 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추미애의
죄는 추미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검찰의 입수 문건과 일치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금감원하고 옵티머스의 유착관계. 전에 금감원 국장 지금 압수수색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현재, 최흥식, 양호 이 사람들이 다 친한 사이입니다. 다 친한 사이예요. 거기다가 앞서 말한 이 고문을 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몇 분을 굉장히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의 스타일이 뭐냐? 뭐 이현재, 뭐 최흥식, 뭐 그다음에 양호, 그다음에 최동욱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는 누구 봐준답니다. 야, 추미애야, 내가 너 저지른 거 내가 좀 눈 감아주고 이렇게 싹 해줄게. 이렇게 이 표시 안 나게 이래놓고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뭘 해드리고 싶은데 뭐 차례도 한 대 사드리고 싶은데 뽑아드리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됐어. 네가 그냥 이뻐서 한 얘기야. 이런데요. 그런 다음에 딱 직을 물러나신 다음에 좀 볼까? 이런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수술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 중에 고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옵티머스하고 유착이 되어 있다면 옵티머스에서 했던 수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검찰이 입수한 문건하고 이 여권의 정관계 로비 이게 이제 완전히 일치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들었던 게. 근데 예를 들면은 5,143원을 쏘아준 남동발전이라는데 여기에서는 또 바이오매스의 이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태국 사업에 대해서 18일 만에 승인을 그냥 쫙 내준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 응? 국민 세금 5,143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전파진흥원에서는 748억 원을 쏘아줬어요. 전파진흥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진흥자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조그만 이제 조직이고 뭐 별 없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별 볼 일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혹시 아는 분이 뭐 진흥원에 계시다든가 뭐 진흥원에 뭐 원장으로 갔다든가 이러면은 한 자리 톡톡히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파진흥원, 뭐 문예진흥원, 뭐 경기도에도 무슨 진흥원 이런 거 많아요. 이거는 뭐냐? 이 나라 돈을 가지고서 정치가가 자기 돈인 것만큼 막 베풀면서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서울시의 경우도 이 진흥원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전파진흥원에서 이 투자 결제를 한 사람이 억대 연봉에다가 또 휴양성 자리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너무너무 좋은 자리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748억 원 쏘아주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감에도 나왔었고요. 자, 이런 점에서 이 옵티머스라는 거는 정말 나쁜 것들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옵티머스에다가 막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돈을 옵티머스가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옵티머스에서 약 5천억 원의 돈이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갔다는 거예요. 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자, 주사파 떨거지들인 거죠. 운동권 떨거지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추미애는 일단 구속된다. 그 다음에 강기정이부터 시작을 해갖고 김영춘이 리스트업, 이거에 의해서 옵티머스의 리스트업, 이것도 이제 터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 정말 뿌리부터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